여인의 비명소리. 1479년 6월 27일 새벽, 조선 왕실 역사상 전례 없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범인은 왕비였습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조선왕 조실록은 말합니다. 중전이 투기하여 왕의 얼굴을 핥히었다고. 하지만 이건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은 조선 왕실의 어두운 시스템을 드러내는 출발점이었죠. 조선의 궁궐은 보이지 않는 계급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중앙의 대전, 왕비만이 거할 수 있는 공간, 그 뒤편 후궁들의 처소가 줄지어 있습니다. 물리적 거리는 불과 50m, 하지만 신분의 차이는 넘을 수 없는 벽이었습니다. 조선은 표면적으로 일부일처제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왕실은 예외였죠. 왕비 아래 후궁들은 9개 등급으로 나뉘었어요. 빈, 귀인, 소애, 수계, 소용, 수경, 소원, 수건까지. 흥미로운 건 이게 단순한 서열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었다는 겁니다. 한 단계 올라가면 녹봉이 2배가 됐고 자녀의 미래가 달라졌으니까요. 차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시작됐습니다. 왕비의 아들 대군, 왕비의 딸 공주, 후궁의 아들 군. 똑같은 왕의 피를 받았지만 어머니가 누구냐에 따라 운명이 갈렸습니다. 대군은 왕위 계승 후보였지만 군은 아니었죠. 전문가는 말합니다. 이 한 글자 차이가 혼인 상대의 집안, 받는 재산, 심지어 역사에 기록되는 방식까지 결정했습니다. 성종, 조선 9대 왕. 그는 12명의 부인을 뒀습니다. 12명의 여인, 28명의 자녀. 숫자만 봐서는 화목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숫자 뒤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숨어 있었습니다. 상궁 조심스럽게 마마 전하께서 오늘도 승은 상궁의 처소로. 왕비 눈을 감으며 알고 있느니라. 왕비에게 후궁은 경쟁자 이상이었습니다. 생존의 위협이었죠. 전문가 여성학 연구소장은 말합니다. 당시 법전에 명시되어 있었어요. 왕비가 아들을 낳지 못하거나 질투가 심하면 패할 수 있다고. 이건 단순한 조항이 아니라 왕비들을 올가매는 올감이었습니다. 왕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업원, 후궁들의 무덤이라 불린 곳입니다. 평생 왕만을 섬긴 여인들이 왕이 죽는 순간 이곳으로 쫓겨나 여생을 보냈습니다. 전문가는 말합니다. 이런 시스템이 후궁들을 더욱 절박하게 만들었어요. 살아있을 때 권력을 잡아야 한다. 아들을 낳아야 한다. 이게 생존의 공식이었죠. 이 시스템의 가장 큰 모순은 무엇이었을까요? 여성들끼리 경쟁하게 만들어 놓고 경쟁하면 부덕하다고 질책했다는 겁니다. 전문가는 말합니다. 질투하지 마라. 왕의 뜻을 따르라. 이건 왕비와 후궁 모두에게 주어진 명령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경쟁 구도 그 자체였죠. 이 모순 속에서 여인들은 미쳐갔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이 시스템의 첫 번째 희생자가 됩니다. 1479년 6월 27일 패비윤씨, 조선 최초로 폐위된 왕비.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1482년 8월 16일 한 여인에게 사약이 내려집니다. 그녀의 나이 27세, 그녀의 죄목, 왕을 저주했다는 것. 하지만 진짜 이유는 3년 전 그녀가 저지른 그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1473년 성종 4년 19세의 왕은 두 번째 아내를 맞이합니다. 수계 윤씨를 왕비로 책봉하다 성종 다정하게 경의 현숙함을 믿고 중전의 자리를 맡기요. 윤씨 수줍게 미소 지으며 은혜에 보답하겠나이다. 전하. 처음 3년간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1476년 왕비 윤씨가 아들을 낳습니다. 원자융, 훗날의 연산군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몰랐죠. 이 아이가 조선 역사상 최악의 폭군이 될 거라는 걸. 전문가는 말합니다. 아들을 낳았다는 건 왕비의 지위가 확고해졌다는 뜻입니다. 윤씨는 이제 안전했어야 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인수대비, 조선 왕실의 철의 여인. 아들 성종이 13세에 즉위하자 7년간 수렴청정을 했습니다. 사실상 조선의 지배자였죠. 인수대비의 처소, 윤씨가 불려 들어간다. 중전, 어제 또 전하의 처소에서 소란을 피웠다던데 그것이 왕비의 첫째 덕목이 무엇이냐? 투기하지 않는 것이니라. 후궁들을 관대히 대하라. 전문가는 말합니다. 실록을 보면 인수대비가 며느리 윤씨를 끊임없이 압박했어요. 게으르다, 투기한다, 왕비답지 못하다. 현대로 치면 전형적인 고부 갈등이죠. 성종은 후궁들의 처소를 자주 찾았습니다. 정현왕 후 첫 번째 왕비, 일찍 사망. 패비윤씨 두 번째 왕비, 정빈윤씨 후궁, 귀인엄씨 후궁, 수계 홍씨 후궁, 총 12명. 왕비윤씨는 매일 밤 기다렸습니다. 오늘은 누구의 처소로 갈까? 상궁 조심스럽게 보고한다. 마마 전하께서
귀인 엄씨의 처소로 향하셨나이다. 윤씨 주먹을 쥐며 또 상궁 걱정스럽게 마마 진정하시옵소서. 투기는 윤씨 눈물을 참으며 안단 말이다. 1479년 6월 어느 날 밤 윤씨가 성종의 처소로 달려간다. 문을 박차고 들어간다. 윤씨 울먹이며 말한다. 전하, 어찌 또 그 여인에게 가시려 하십니까? 성종 냉정하게 중전. 이게 무슨 행동이요? 왕비가 질투를 해서야. 윤씨 격분하여 질투라뇨? 저는 전하의 정실이옵니다. 그런데 매일 밤 다른 여인들에게 성종 화를 내며 조용히 하시오. 이것은 국가의 일이오. 0.5초 그게 전부였습니다. 왕의 얼굴에 상처가 났습니다. 왕비의 손에 의해 윤씨 그제서야 깨닫고 손을 보며 아 하고 화들짝 놀란다. 성종 얼굴을 만지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중전이 다음날 아침 인수대비가 아들의 얼굴을 봅니다. 인수대비 손톱 자국을 보고 경악하며 이게 무슨 누가 감히 왕의 용안에 성종 눈을 피하며 중전입니다. 어마마마 인수대비 분노로 떨며 윤씨가 왕비가 전문가는 말합니다. 왕의 몸은 신성한 거예요. 용안이라고 부르죠. 그 얼굴에 상처를 낸다는 건 단순한 가정폭력이 아니라 왕권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조정에서 긴급회의가 열립니다. 신하 1 용안에 상처를 낸 것은 영모나 다름없사옵니다. 신하 2하오나 중전이시며 원자의 어머니시옵니다. 신하 3원자가 계시기에 더욱 패출해야 하옵니다. 이런 어미가 원자를 기른다면 성종 긴 침묵 후 과인이 결심했소. 중전을 패하겠소. 1479년 6월 27일 윤씨는 왕비에서 패출됩니다. 상궁들이 윤씨의 면류관을 벗긴다. 윤씨 울며 나의 아들 융이는 어찌 되는 것이냐. 상궁 눈물을 흘리며 원자는 궁궐에 남으셔야 하옵니다. 윤씨 오열한다. 안 된다. 나의 아들 나의 융이 그는 평생 이 순간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윤씨는 사가로 쫓겨나 3년을 보냅니다. 궁궐에서 집까지 불과 몇 리. 하지만 돌아갈 수 없는 거리였습니다. 전문가는 말합니다. 실록을 보면 윤씨가 사가에서 자주 궁궐 방향을 바라봤다고 해요. 아들을 그리워하면서요. 하지만 만날 수 없었죠. 1482년 사건이 터집니다. 윤씨가 무당을 불러 왕과 대비를 저주하는 구슬했다. 진실일까요? 아니면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명분일까요? 전문가는 말합니다. 당시 정황을 보면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3년 동안 조용히 지내던 윤씨가 갑자기 그리고 타이밍이 묘하죠. 성종이 새 왕비를 드리려던 시점이었거든요. 1482년 8월 16일 윤씨에게 사약이 내려집니다. 사약을 받는 윤씨 손이 떨린다. 윤씨 마지막 말 나의 융이 어미가 잘못했구나. 27세 왕비였다가 죄인으로 죽은 한 여인의 마지막 같은 날 궁궐에서 6살 융이 혼자 앉아있다. 상궁이 다가온다. 융 어마마마는 언제 오시나요? 상궁 눈물을 참으며 어마마마가 보고 싶어요. 아무도 그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죽었다는 것을 사약을 받았다는 것을. 하지만 이 소녀는 22년 후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잃은 아이는 자랍니다. 그리고 왕이 됩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잔혹한 왕 연산군입니다.